거침없고 리얼한 지역 이슈 한판 승부 리얼 토크 한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판 승부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 뉴시스 충북본부의 연종영 본부장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크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새 정부에 입성한 충북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 부분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그게 핵심이죠. 예, 오늘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얼마나 재밌는 얘기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물어볼게요. 연본부장님 실력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비하인드 스토리 아주 재미난 스토리, 감춰진 스토리. 이런 얘기가 시작 시작부터 시작 전에 심리적으로 저도 전제를 하나 깔아야 될 것이 예, 저도 예. 이제 필드에서 이른바 이제 현장에서 물러난 지가 꽤 됐거든요. 그래서 감이 많이 떨어져 있고 아니 5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솔직히.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또. 그 점을 좀 시청자분께서는 시작 전부터 이 심리전이 묘한데.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별 말 안 하고 본부장님 다 말씀하시고 출연료만 챙기러 나오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누구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노영민 전 의원이죠. 뭐. 노영민 의원. 가장 먼저 인사 발표가 나왔으니까는 뭐. 대사로. 노영민 의원 얘기하기 전에 예. 예,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자꾸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이 도입부에 말씀해 주셨는데 HCN 충북방송 본부장이 노영원 본부장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예. 네, 노영민 의원과 이 혹시 사촌 동생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서로. 친동생이에요. 친동생이라고 혹시 친동생이냐라는 이런 질문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둘 다 부인 안 합니다. 그 영자 돌림 아니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실제로 서로 부인 안 하는 게 우리 그 신사협정 맺고 서로 뭐 이렇게 부끄러운 사이 아니니까 그냥 웃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노영민, 노영원. 신사협정을 맺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사실 있는데 야. 이게 그 이런 질문을 제가 사전에 많이 받았거든요. 이 노영민 의원이 언제 출국하느냐. 이 내정 발표된 게 꽤 됐지 않습니까? 이 아그레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이제 공사들 보낼 때, 대사들 신임장 보낼 때 주고받고 일종의 이제 신임장, 동의서 뭐 이런 개념인데 그게 이제 2주 걸리고 그러다 보면 임명 절차도 아직 안 끝났고 하다 보니까 글쎄 한 8월 중순 이후에나 가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중국 대사로 임명된 게 아닌가요? 임명된 게 아니고 지명만 지명만 지명 또는 내정이라고 봐야죠. 외교부 장관. 그럼 뭐 아직 도장이 안 찍힌 상태구만요.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바뀔 수도 있고. 지금 강경화 장관이 전체 그 손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속가내기 하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강경화 장관이 노영민 의원을 손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럴까요, 과연? 일단 이 노영민 의원은 이제 중국어를 잘 못한다는 사실이 있고요. 거기 이제 통역관이 24시간 필요하면 따라 붙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정도 하느냐라고 했더니 뭐 니하오 정도는 한다 뭐 이렇게. 그럼 전혀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창하게 할 정도는 아니고 기본적인 의사소통 정도 할지 모르겠다 이 정도니까. 그러니까 외교적 수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간을 읽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더군다나 사드 문제가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 가는 건데 그렇죠. 정확한 어휘를 전달할 수 있는 어휘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문 대통령의 복심이나 최측근이니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많지만 노 전 의원께서 중국 대사로 가는 것이 충북에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있을까요? 충북에 직접적인 도움은 없겠죠. 사실 없을 텐데 근데 사드 문제가 충북을 포함한 전국에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에 영향을 무역보복 미치는 문제나 거니까. 이런 문제에서. 근데 이제 왜 갔을까 뭐 여러 가지 구간 분석이 있긴 한데 저는 그게 이 어떤 임명 자체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그대로 대변한 게 아닌가. 그만큼 대중국 관계가 꼬여 있고 또 풀어야 될 가장 큰 난제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 일테면 그런 상황에 노 전 의원이 가장 적임자다. 그래서 중국을 풀어야 미국도 풀리고 또 북한까지 풀리는 거 아닌가, 연쇄 반응 일으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 국제 문제에 대한 중국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했을 수도 있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 자신의 측근들 정리 차원에서 빨리 결정했을 수도 있죠. 선을 빨리 거줘야지. 빨리 해결해. 너는 가고 너는 오고. 아니 근데 암만 중국 문제가 중요해도 아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찐 땅의 장아 만 땅의 운동가밖에 못 하시는데
곤란하지, 그래도. 곤란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 중국 대사 임명된 사람들이 대부분이 중국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었어요. 아, 역대 그래요? 정권에서도 많이 네, 직접적으로 한 사람은 거의 없고. 네, 그랬어요. 네, 없고 대부분 중국 대사로 가면 거의 무덤이나 마찬가지였었죠. 대부분 그렇죠. 결과도 안 좋아. 네, 결과도 별로 안 좋고 뭐 실력 발휘도 못 하고 대부분 그래 왔는데 그 전통이 깨질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사실 그렇게 환영하고 반길 만한 일은 또 아닐 수 결과적으로 역대 정권에서 중국 대사들이 예. 뒤가 안 좋았어요. 끝이 안 좋았어요. 별로. 마지막으로 그 지방선거에 지사 출마 설은 어디까지 지금 나와 있나요? 지금 나간다 안 나간다 얘기를 못 하겠죠. 그렇죠. 근데 흉중에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얘기를 또 사석에서 꺼내요. 그러니까 정말 나가고 싶다는 얘기를 포부를 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지사가 최종 꿈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리고 하던 또 국회의원의 또 매력도 있는 거고, 예. 또 그보다 더 높은 꿈도 있는 거고, 뭐 장관 이상 입각도 있을 텐데. 예. 근데 노영민 전 의원 입장에서 보면 시집 강요 논란, 예. 요것을 어쨌든 평생 정치 일을 하는 한 계속해서 꼬리표처럼 끌고 다닐 텐데 달려있겠죠. 털어내야겠죠. 그 예, 외에 또 예.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아하. 그러려면 입각을 해서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다든가 그러면 면죄부를 받는 거고 또는 아니면 전국단위 선거를 나가든가 예. 그래서 유권자로부터 심판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예방주사를 맞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면 언론에서 좀 비판 좀 가하고 또 야당에서 좀 비판을 가하고 끝나는 건데 나중에 선거를 할 때 또 부담이 될 테고 또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실타래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의 그렇지 변수가 않을까 네, 생각이 있군요. 그래도 좋은 팔자다. 우리는 하나도 불러주지도 않는 불러주지도 않고 거론도 전화도 안 안 되고. 하고. 네, 거론도 안 되고. 다음 바로 건너가 볼게요. 문화체육관광부로 가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우리 도종환 의원님. 전 의원이라고 해요. 아니, 이제 의원님, 현 의원. 예. 두 개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 갖고 복도 있는 많아, 거죠. 복도 많아. 현직 국회의원이면서 의원이면서 장관. 장관직을 할수 있는 수행하고 거죠. 이렇게 같이 하나요? 네, 갈 수 있어요. 하나도 못 해봐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장관 뭐 임기 끝나거나 아니면 다시 불러들이면 다시 의원으로 복귀하는 거고. 그럼 지역민들한테 조금 저기야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저 월급을 두군데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두군데 다 나와요? 두군데 다 나온다. 그 사무실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항공비도 다 나오고. 저기 그 정 안 되면 예. 호박꽃 당신이라도 쓰려고. 지금부터 하시면 너무 늦지 팔려야 않아요? 말이지. 팔려야지. 청주대학교 김윤배 전 총장 얘기가 조금 저는 좀 신경이 쓰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의도가 이 도종환 장관이 장관이 되면서 청주대가 혹시 떨고 있지 않느냐. 예. 좁히면 김윤배 전 총장이 떨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인가요? 12월 국정감사 때 국정감사 때. 국정감사 때 세웠었죠. 아.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얘기들 했는데 예. 뭐 3천억 적립금을 왜 안 풀어서 대학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 뭐 여러 예. 질타를 갔지만 그것을 완전히 덮어버린 그런 그 어떤 그 케이스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욕설. 김윤배 전 총장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그런 녹취록을 거기서 뭐 틀었었죠. 저 도정환 의원이 비리 사기나 아주 이래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네. 원래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개인적인 원한이요? 그런 건 아니고. 아니 그리고 뭐 저기 그 김윤배 총장이 뭐 욕설한 걸 거기서 틀었어요? 틀었어요. 나도 집사람 욕설한 걸 녹음하는 방송에서 공개할까요? 우리 저 경제부총리 김동연 전 아주대 총장 그 음성이 음성군 금왕읍. 금왕. 네, 금왕읍이 고향이고 선친묘소도 또 거기 있고요. 네. 머리는 이제 청명했고 우리 저 제 변호사님처럼 또 머리는 또 기본적인 머리를 또 확실하게 하고 또 서운하실라 변호사님처럼 우리 좋은 그런 그 기본적인 머리가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업무적으로 굉장히 샤프하다는 거죠. 그게 아주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또 숫자에 굉장히 밝고 또 은행원 출신이고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훤히 꿰뚫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또 그런 반면에 또 인자면도 또 있다 이런 또 평가가 또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에 국정 마스터 플랜 비전 2030 보고서를 작성을 주도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경제 근간이나 미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통찰력이 있다는 거겠죠. 그럼 참여정부에서도 했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금융비서관을 했었고 청와대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장 정도 했으니까는
정권을 떠나서 정권의 정권의 성격을 상관없네. 떠나서도 순전히 실력으로 인정받고 여기까지 온 거죠. 야, 근데 이게 중요해. 충북에 있는 그 인재들은 대부분 다 그런가 봐요. 그게 가정 형편이 흙수저 정도는 아니고 그 중간 정도 되는 거라 하더라도 머리는 금수저였다. 근데 조금은 저는 조금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흑수저 출신으로서 서민들도 공감을 해주고 그다음에 뭐 경제 관리 오래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전문가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국정 마스터 플랜을 짤 정도로 경제에 대한 통찰력은 있지만 과연 문재인 정부의 그 경제 체제 자체를 바꾸겠다는 개혁에 과연 합당한 인물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구심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그 김동연 이 장관 예. 부총리가 그 어떤 스토리를 좀 알아보려고 취재를 해보려고 예, 예. 막 노력을 하는데 예. 별거는 사실은 없어요. 가령 2013년에 당시에 그 장남이 백혈병으로 그 이제 그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픈 경험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국가중대사도 출근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때 발표한 게 그 원전비리 근절 대책이었고요. 근데 지금 원전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한 김동연 장관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이 원전을 폐기하자라고 하는 그 실무를 또 이장섭 그 행정관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또 어떤 약간 아이러니한 느낌. 원전비리 근절 대책 확실한 거 원전을 없앱시다. 이거 막 그렇죠. 그런 원전을 없애시다라고. 이 김동연 장관이 제가 이제 주변 취재를 하는데 예. 주변 취재를 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절대 나 선거 출마 안 한다. 그 말 좀 제발 좀 강조해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총선 때도 문자를 받았는데 선관위에서 온 문자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기부행위 등등등등 해서 이제 행위 제한에 관한 이제 예. 규정들이 쭉 올 거 아닙니까? 예. 안내죠, 안내. 네네. 그러니까 당신 지방 언론에서 이렇게 출마 예상자로 거론이 되니 자천 타천 거론된다고 하니 당신 이런 거 조심하세요라는 예. 내용의 문자인 거죠. 근데 이 양반은 거기서 팍 떠는 거죠. 나는 행정가인데 아하. 나 출마할 생각 전혀 없는데 지방 언론이 왜 그래? 그 주변에서 정치인들이 나를 가만히 안 두네. 그래서 사실은 방송 오기 전에 예. 오기 전에 그런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절대 출마 안 하니 나 좀 가만히 놔두세요. 그럼 이제 이거는 확실하게 딱 나는 해놓고. 그런 문자 좀 한번 받아봤으면 좀 아이러니한 거는 이 김동연 장관이 주로 지난 이제 과거 이 보수 정권 10년 동안 계속해서 보수 정권이 탐냈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블루칩으로 생각했던 인물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뀐 거죠. 그렇군요. 지금 만약에 간다 그러면 뭐 총선이 됐건 뭐가 됐건 가게 된다면 이제는 이제 색깔이 다른 이제 민주당으로 가야겠죠. 근데 김동연 지금 저기 기재부 장관과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죠. 충주에서 국회의원 출마했다 도지사 출마한 분. 그분도 저 대학교 총장까지 하셨잖아요. 누구 말씀하시는 거지? 윤진식. 윤진식 예. 의원. 윤진식 의원이요? 비슷한 경제 관리 오래 예, 했고 예, 장관급도 했었고 대학 총장까지 그렇죠. 했었고 결국은 나중에 출마를 했잖아요. 예. 그렇게 따지면 홍재영 전 부총리도 예. 대학 총장을 비슷한. 안 하시고. 뭐 대학 총장은 아니지만 새 정부 들어간 충북 출신 중에 또 반가운 이름이 이금노 차관이에요. 법무부 차관. 최 변호사님하고는 또 조금 인연이 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이신 거예요. 네. 이분이 또 뭐 개인적으로 좀 제가 말씀드리기 좀 못하지만은 저도 검찰에 잠깐 있었으니까 기획이나 참모도 오래 했지만은 야전 경험이 많아요. 대부분 출세한 사람들, 검사장까지 출세한 사람 대부분이 보면 기획이나 참모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윗사람 밑에서 보좌하는 예, 역할을 하다 예. 출세를 하는 건데 이분은 야전에서도 오래 형사부서부터 특수부까지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신망은 상당히 두터운 편이에요. 그러시구나. 평이 대부분이 좋아요. 검사들한테 일반 검사. 어떻게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들에게도 평이 좋으신지요? 뭐 개인적으로 술 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평이 안 좋네. 그거 안 좋네. 근데 뭐 마침 이분이 이제 올라가면서 전에 있었던 그 김진모 검사장하고 예, 윤곽근 예, 예, 예. 검사장하고는 이제 물러나게 됐잖아요. 네. 이게 참 대조적으로 보이더라고. 우리 지역 두 분 다 우리 지역 출신인데 뭐 정권에 바뀌면서 이제 물러나고 한 사람은 다시 또 올라가고 하는. 우리 김진모, 윤곽근 이런 이제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검찰 쪽에 보면 이제 법무부까지 예. 본다면
신흥고가 뜨고 이제 청주곤에 지는구나. 아니 좀- 김진모 검사장도 신흥고예요. 예, 김진모, 윤갑근, 윤곽근 청주고. 청주고. 이금노도 신흥고고 그렇죠. 신흥고죠. 예. 그래서 저 변호사님도 아마 근데 전통적으로 보면 뭐 검사장이었다가 불명예 퇴진 뭐 정권 바뀌면서 퇴진한 사람들은 다 다시 또 출마를 하거든. 정치권에 노크를 하게 되는데 아마 김진모, 윤곽근 그다음에 한민구 전 장관, 국방부 장관까지 예. 이분들은 아마 명예회복을 노릴 것 같아요. 다음 뭐 지방선거는 아니더라도 3년 뒤에 총선에서 명예회복을 노릴 건데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정농단 세력과 유착 의혹이 조금씩 있었잖아요. 호병우랑. 그런 부분이 예. 있기 때문에 명예회복, 3년 뒤에 명예회복을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도 좀 여의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무튼 자유한국당의 선수들이 많이 예비 선수들이 많은 거네요. 그렇죠. 지역에서는 예비 선수가 많아진 편이죠. 조금 전에 열거한 인물들 중에 제가 직접 들은 3년에 무조건 출마한다. 그리고 일단 지역구까지 누구예요? 사실 얘기하면 공장 누구예요? 아니, 지금 나왔잖아요. 한민구 전 장관하고. 화제를 좀 그래서 세 드리겠습니다. 화제를 좀 그 지금 충북에서 1, 2위를 하는 그 또 건서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또 예. 친형이 또 중역을 또 맡고 있고 또 그런 또 있어요. 이금노 차관의 이금노 차관의 친형. 그거는 별로 안 좋은 건데. 그럼 항상 말 나오는데. 근데 제가 사적으로는 알기는 이금노 차관은 이 사적인 거와 공적인 거를 엄격히 엄격히 이 구별한다 정말. 그 장인이 사실 사고를 좀 많이 쳤거든요 지역에서. 누군지 압니다 저는. 근데 전화 한 통화 안 하세요. 저도 그 변호나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준 적이 있는데 저한테도 전화 한 통화 안 해요. 공과사를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저희 그 비서관, 행정관 부분도 좀 한번 짚어보죠. 김영근 전 도의회 의장께서는 비서관이 되셨는데, 저는 이게 하도 말이 길어가지고 도대체가 그 민주당 어렵죠. 어려워 죽겠어요. 그래서 이 김영근 의장은 그 원내대표실 행정비서관 이제 우 원내대표의 행정비서관인데 이렇게 불려지길 또 원치 않아요. 정무특보 이렇게 짧게. 뭔가 있어 보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뭐 하는 일이 실제로 업무 분장을 했는데 업무 분장 상에는 정무특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우원식 원내대표의 가교 역할, 어떤 가교 역할. 그 충북 도에도 어떤 그 정무특보가 있었죠. 얼마 전에 좀 뭐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지만 정무부지사도 이제 정무부지사로 또 바뀔 거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원내대표에게 직언을 해주고 또 아래로 또 전파를 하고 이제 그런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정무특보하니까 뭔가 좀 샤프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권력도 있어 보이고. 근데 지금 2급이잖아요. 2급. 2급은 2급이죠. 2급이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따지면. 지역에서 따지면 청주 부시장 정도. 그래요? 굉장히 높은 도로 자리네. 치면 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도의회로 치면 의회 사무처장. 근데 이게 그렇다 그래. 청와대도 그렇고 지금 행정관하고 비서관이 있잖아요. 그럼 청와대가 이게 구성을 보면 3분의 1은 캠프에 있던 사람들, 3분의 1은 당에서 온 사람들, 3분의 1은 진짜고 이제 일하는 오리지널. 사람들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행정관이 이렇게 피곤하답니다. 왜냐하면 밑에 이게 서포터 해주는 사람이 없고 지금 본인이 직접 일을 다 해서 비서관한테 보고를 해야 된대요. 그럼 비서관 그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수석은 취합해서 비서실장 이렇게 가기 때문에 부려먹을 인력이 없어서 워드도 본인이 다 해야 된대요. 직접 행동 대원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실무자.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하루에 한 건은 보고를 해야 된대요. 의무적으로. 일반 행정부처 같은 경우는 밑에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위에서는 보고 올라온 대로 검토만 해주면 되는데 이 밑에 수족이 없으면은 자기가 달 일이 전화해서 확인받고 자료받고 다 취합을 해야 다만 되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의 저기 원내대표 우원식 정무특보. 이때는 행정비서관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수족이 있대요. 거기 있어요. 여기 당에서 이렇게 수족이 있는데 청와대가 그래서 그렇게 가면은 살이 좀 빠진대요. 이장섭 이제 그 행정관님 오시고 나면 살이 좀 몇 킬로 빠졌을 거예요. 이정섭 이장섭, 씨는 청와대 경제수석실 산하 산업정책 비서관실 선임행정 뭐라고 불러달라고 하시나요? 이분은 또 이건 또 뭐라고 불러? 산업특보? 유행열 이장섭 행정관은 그냥 행정관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고 실무하는 분야가 실무를 담당을 해야 되는 거고. 유행열 씨 이름 나왔길래 말씀드리면 유행열 씨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자치분권 비서관실 행정관. 그렇죠? 이 세 분이 뭐 대표적인 것 같아요. 지역에서
청와대나 당의 당뇨나 관료로는 들어가신 분들 3분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로 간 친문 의원들 보좌진들이 많은 수가 예. 청와대로 들어갔어요. 아하. 중요한 역할로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도 충북 출신이 특히 노영민 의원이 보좌관 출신들이나 아니면 연루된 연루라는 빠른 표현 좀 그렇고 그분들이 상당히 많이 갔어요. 거의 제일 많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3명이나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노영민 의원이 노영민 의원 몫을 그 하급에서 좀 채워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우. 조중대사로 가면서 저번에 그런 상황이에요. 노영민 의원 얘기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그 밑에 보좌하던 사람들 야, 나 떼놓고 어딜 가? 그리고 낙담할 줄 알았더니만, 노영민 의원 죄송합니다. 잘 챙겨. 이렇게 확실히 잘 챙겨주고, 정말 실수였던 거를 제가 몰라 뵀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세 사람이 그 충북대의 동기고 예. 그 김영근 비서관. 이 비서관 이제 정부특보는 그 충북대 학생운동을 이 어떤 기저를 다진 그 이제 언더라고 표현하는데 그 기저를 다진 이제 1세대 효시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뒤에 학생운동 이제 출신이세요? 그렇죠. 네, 셋 다 그렇고 아, 세 분 다. 세 명 다 사실은 노영민 의원을 보좌했던 보좌 라인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게 이제 일종 공통점이고 공교롭게도 이런 표현이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첫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이장섭 행정관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탈원전 업무 예. 요거를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첫 방문 그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은 이제 외교 이제 그 해외로 나가는 이제 첫 데뷔 무대를 그 실무진에서 지휘한 게 바로 이제 이장섭 행정관이고 또 유행열 행정관은 지방분권이 주 업무다 보니까 지난달에 그 시도지사와 이 문재인 대통령의 또 연석회의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또 실무를 담당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이시종 지사는 이 유행열 실무 라인에서 담당하는 이 지방분권을 담당하는 유행열 행정관을 유용하게 써놓을 수가 있겠죠. 아이 그까지 뭐 2, 3급 뭐 행정관 비서관이 뭐 무슨 역할을 하겠어라고 하는데 지역의 발전이 뭐 되겠어. 그런데 그 리모컨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리모컨을 실제로요? 네, 실제로 그런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게 장관이 지역 출신이 한 명 있고 지역에 굉장한 애정을 갖고 있어도 실무 라인으로 전파되지 않으면 제대로 하달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 전쟁을 벌이잖아요. 지금. 예. 17개 시도가 예. 거기에서 이기려면 실무 라인에도 있어야 되고 또 꼭지점에도 있어야 되고 어떤 연결 행정관들이 중요한 실체 중요한 역할, 연결고리 역할을 페이퍼 한 장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 본부장님 그 혹시 이장섭 그 행정관님 뵈면 우리 청와대 구경 좀 시켜달라고. 지금 그 지역에 근처까지는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네요. 그 근처까지는 다 접근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 안에 좀, 내부까지. 네, 안에 좀. 저를 경유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해주시죠. 근데 전화를 하면 레디비가 나올 겁니다. 그게 한 17, 18년 됐다는. 레디비요? 노래? 레디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예요. 그거를 뭐 해서 누구 이장섭 행정관이요? 이장섭 행정관이 지금 컬러링이 컬러링 수신 대금이라고 하는 뭐라고 예. 이게 레디비인데 그러면 왜 허구한 날 냅둬요 그러냐 이런 이제 농담도 하고 그러죠 저희가. 전화 좀 걸지 마. 그러는 거 아닌가요? 나 좀 냅둬요. 그래서 제일 잘 어울렸던 것이 이 시집 강매 논란이 벌어졌을 때 예. 전화를 하면 계속 레디비 해서 자, 오늘 뭐 이렇게 해서 새 정부에 입성한 충북인들 뭐 이래저래 좀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혹시 오늘 뭐 거론되지 못한 아쉬운 말씀, 아쉬운 인물? 피우진 보훈초장 보훈초장. 청주에상 보훈초장. 나오고 네. 청주대 나오고. 고향이 충주시래요. 저희 충주예요. 충주. 또 저희 충주는 좀 이상하지만. 그러시면 뭐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겠다 보훈처장은 그렇게 이제 얘기까지 했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끝내기 한판 들어가시죠. 교수님 먼저 오늘 출발할까요? 끝내기 한 판. 네. 레디비. 레드비? 냅두라고요, 그냥 또? 아니 이장섭 더 이상 묻지 말아요. 이장섭 하여튼 행정관 잘 됐으면 좋겠다. 충청북도 다 잘 됐으면 근데 좋겠다. 저는 좋은 한자를 준비했어요. 기화를 기화로. 기화라는 말을 준비했는데 네, 기화. 원래 기화라는 게 기이한 물건, 진귀한 보배를 뜻하는 건데 여부리고사에 나와요. 기화라는 게 원래 진귀한 보석이나 보물을 뜻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변질이 됐죠. 여부리 때문에. 어떤 나쁜 의도로 이용한다. 기화로, 몸을 기화로, 빌미로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청와대나 장차관으로 가신 분들이 어쩌면 이제 문재인 정부 촛불과 문재인 정부 성립으로 해서 기화로 간 거잖아요. 예. 이번 간 김에 정말 진기한 자기 실력을 발휘하고 전문성을 발휘해서 정말 진기한 보석처럼 기화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예. 아마 우리 모든 도민들의 같은 괜찮은 말이죠. 네, 아니 이렇게 덕담으로 끝나기 쉽지 않은데. 기화로. 어떻게 본부장님 오늘 한파는 처음 출연이시고 이전에 뭐 우리 도민들께서 아시죠? 시본부에서 여러 번 출연 시본부. 예, 예. 하셨던데. 그래서 한판이라는데 예. 지금 한자 계속 얘기해 주셔서 이 큰 한자를 써서 큰 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시청률이 좀 승승장구 대박 치시기를 빌겠습니다. 둘 중에 한 자리가 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째? 아니,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일루요? 일루 이게 곤란한데. 아나운서 해보신 적 없으시죠?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뉴스도 진행하시죠, 뉴스. 자, 빨리 끝내야겠습니다. 큰일 나서 자리 뺏기겠어요. 하여튼 뭐, 좋은 얘기들 또 그 이면에 있는 우리 시청자들에게 궁금증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얘기들이 있으면 또 자리해서 여러 가지 얘기 좀 나눠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나운서를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왜 이러지, 오늘? 참,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어떤 선수가 등장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